5위도 통일교 의혹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더 큰 통일교 논란은 지금부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 최후 진술,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아예 작심해서 실명 폭로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1심 이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 지금이 저녁 6시 13분인데 조금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도 있었고, 제가 미리 속보를 귀로 들었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했고 다소 울먹거리듯이 여러 법정에서 격양된 반응과 감정을 쏟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진행이 이제 속보지만 이미 된 거고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들어서 최수영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예고했던 민주당의 누구누구가 통일교의 정치자금 받았다라는 실명 폭로는 저렇게 보시는 그대로 때마침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바죠. 자, 어제 그 국민의힘 전영직 대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윤영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이틀막을 하는 일종의 마피아 영화 찍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말을 못하게, 말하면 다 죽는다라는 그 해산 명령이 그 내포된 의미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귀추가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실명 언급이 될까라고 했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은 어제 야권이 그렇게 주장했고 야권이 지적했던 예. 그게 현실화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 국무회의 2번을 통해서 강하게 종교 해산 운운하면서 통일교를 압박했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결국 윤영호의 입을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아니었느냐는 그런 추측에 힘을 받게 하는 대목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최후 공판 진술에서 열지 않은 윤영호의 입이 또 언제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로써 저는 민주당이 떠안아야 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졌다. 왜냐하면 앞으로 윤영호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는 그 뒷배와 영향력은 결국 여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의 시각과 논평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법제처장 다그치듯이 혹은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라는 참모들에게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저 최후 진술에서 입을 닫게 한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와서 관련 내용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김진욱 대변인, 제가 굳이 싸움 붙이자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저 발언이 통일교 2인자의 입을 막게 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폭로가 예고됐던 통일교에게 정치자금 받았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하신 사안은 예. 여야 구분 없이 상하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그 지시까지 내리셨던 만큼 예. 어제의 말씀이 오늘 윤영호 본부장의 입을 닫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은 지금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법정에서 하는 진술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실명을 언급하지 못한 것은 예.
그만큼 본인이 그 실명을 언급한 이후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윤영호 본부장 마치 무언가 큰 것이 있을 것처럼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냄새만 풍기고 실제 아무것도 없었던 예.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윤영호 본부장의 앞으로 향후 진술들 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진술들도 결정적인 증거나 그런 뭐 어떤 물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진술이 아닐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분 말을 공히 들어서 논평을 이게 뭐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뭐 전재수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다 당사자들은 100%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거론된 거고. 이름은 거론 안 됐지만 통일교에서 돈 대줬다는 사람들 명단이 쭉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 최후 진술에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진짜 통일교가 돈을 줬다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결심 공판 말고도 추가로 새롭게 이첩된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또 입을 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재판 자체도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심 최후 진술을 했다는 것이지 그렇죠. 앞으로 항소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본인이 그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본부장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 특히나 본인이 홀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종교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예. 일단은 그 총알을 아껴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든 혹은 특검이 출범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든 윤영호 전 본부장을 조사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날 진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사건을 이첩할 때 예. 법률가로서의 마지막 양심으로 해야 될 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많은 언론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요.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예.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시효는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인지한 그 뇌물수수가 되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었든 그 범죄 혐의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포섭하면은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문 닫는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이첩하는 공문을 보낼 때 우리가 이것을 인지했고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 기간이 다해서 너희한테 보낸다라고 공문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지했지만 수사 대상 사건이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할 것인가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선고가 내년 1월 28일 한 달 뒤고 아마 대략 제 기억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말 정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 관련 수사 엄정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장현주 변호사님,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일부에서 의혹 제기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총재 만나서 큰절 올린 적 있는지 예방을 직접 요청했는지 답해야 된다. 이것부터 캐물었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게 좀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요. 물론 야당으로서 당연히 뭐 정치 공세할 수 있고 뭐 공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런 공격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사실상 보면 유효한 그런 공격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뭐 통일교의 간부들이 했다라는 뭐 녹취록의 내용이 조금 알려졌는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끌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뭐 민주당이 특히 뭐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하는 것 예. 이것 자체는 솔직히 전 전략적으로도 좀 미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차근차근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특히나 통일교 관련된 의혹은 국민의힘도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차분한 시각에서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일교 2인자의 폭로 예고는 없었습니다. 정치 실명이 최후 진술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특수본이 아직 경찰의 특별 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아마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제 추가 폭로가 나올지 수사 단계에서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와 함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살펴봤습니다.